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더 뉴 아우디 Q2 35 TDI 프리미엄입니다. 아우디가 내놓은 가장 작은 SUV죠. 최근에 연거푸 Q5라든지 Q7, Q8처럼 아우디의 중형 대형 SUV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주 작은 콤팩트 SUV입니다. 시장에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만 놓고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GLA 그리고 BMW X2 부딪히고요. 볼보까지 가게 되면 XC40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도 경쟁차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길이가 4m가 조금 넘는 4100mm가 좀 넘기 때문에 주차칸에 지금 딱 맞춰 세워도 앞에 이렇게나 많은 공간이 남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더욱더 차가 얼마나 좀 아담한지 알 수가 있죠.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차에는 굵직굵직하게 직선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힘있어 보이고 되게 좀 단단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저쪽 C필러에도 보면 얘는 프리미엄 트림이라서 이렇게 차체 색깔과는 다르게 약간 쥐색을 칠해 놨는데, 저 C필러에 들어간 색깔 요소는 차를 좀 단단해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마치 루프와 차체가 떠 있는 듯한 그런 플로팅 루프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새까맣게 칠했으면 더욱더 그랬겠지만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고 하다 보니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얘도 콤팩트 SUV지만 해치백을 좀 들어올린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저런 휠아치도 차체 색깔과 같게 칠했고, 지상고도 그렇게 특별하게 높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행 질감 자체가 SUV의 그런 롤링 심한 막 물렁물렁한 느낌이 아니라 서스펜션도 단단하고, 무엇보다 조향감이 뭐랄까 작은 차에서 느낄 법한 다람쥐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건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 라디에이터 그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차급을 생각하면은 작지만 세 보이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데이라이트도 그렇고, 지금 방향지시 등을 켜놨는데 방향지시 등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갑니다. 헤드램프, 테일램프가 모두 LED 방식이고요. 이런 것도 작은 차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보기도 좋은 LED를 넣어서 주변 차의 눈에도 잘 띄고, 어디에 있든 뭐 작다고 잘 눈에 안 띄는 게 아니라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이라서 이 밑에 에어 인렛은 아니지만 이런 마치 인렛처럼 장식도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하위 트림인 컴포트 트림에 가면은 없어집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뭐 매트한 플라스틱 소재긴 한데, 아우디만의 이 싱글 프레임 그릴을 Q2에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놔가지고, 이것 역시 형제차와 나란히 놓고 본다 그러면 저 엠블렘을 가리더라도 아우디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번호판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요소를 덧대어 놨는데 아주 도드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장식적인 요소로만 쓰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도시명 SUV라는 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이것 역시 어떤 전형적인 SUV의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도 사이드 리피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드 리피터도 또 처음 봐요. 이 끝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요만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차가 룸미러로 봤을 경우에는 잘 보이진 않을 것 같고, 기능적인 것보단 디자인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 옆면을 봤을 경우에 차체에 흐르는 선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이 도어 핸들을 지나는 라인도 이렇게 쭉 그어져 가지고 저쪽 2열 인도 아래까지 올라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테일램프까지 쭉 그어지죠. 그리고 이 휠 아치에도 라인이 나온 게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단 로커 패널 위를 흘러서 휠 아치를 지나서 범퍼까지 가버리고요. 뒤에서 봤을 경우에는 더욱더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인데, 무엇보다 낮고 넓어 보입니다. 이 차가 전고가 많이 낮아요. 동급 모델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전장도 제일 짧고 전폭이나 전고도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게 어떤 선택할 적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것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운동 성능은 지금 X2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그리고 디젤이잖아요. 150마력짜리 터보 디젤 엔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X2와 딱 부딪힐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출력은 X2가 더 높긴 한데,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는 소폭이나마 얘가 좀 낫지 않나,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다시 또 주행 얘기는 좀 이따가. 뒤에서 보면은 이 머플러 주변으로 스키드 플레이트를 이렇게 대놨죠. 그리고 머플러도 2개고, 얘가 디젤 차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기에다가 설마 가상 사운드 시스템을 집어넣은 건가, 아니면 뭐 별도의 배기 시스템이 있나 싶을 정도여가지고
본사에도 확인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고로로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 리어 글라스도 보면은 많이 좁죠. 후방 시야가 어떨까 싶은데 2열 헤드레스트를 뽑으면 거의 후방 시야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예쁘죠. 이렇게 뒤로 좀 완만하게 누워갖고, Q3는 SUV도 있고 스포츠백도 있지만 Q2는 그냥 딱 이런 쿠페스럽게 나온 콤팩트 SUV여가지고 디자인을 잡으려다 보니 어떤 기능적으로는 좀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프리미엄 트림에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서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받침도 좀 더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받침 따로 연장은 되지 않고요. 얘는 그리고 모두 수동식이에요. 슬라이딩도 이 레버로 당기고요. 높낮이 조절도 이 레버로 낮추고 높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의 각도는 이걸로 돌리는 걸로 조절할 수가 있죠. 완전 이런 전동 시트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야, 이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힘은 들지 모르겠지만 운전하면서 조작하기는 참 좋아서 저는 좋아합니다. 콤팩트 SUV답게 이 시트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근데 뭘 넣으면 좋을까 싶은데, 뭐 휴지나 물티슈나 이런 거 넣기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여기 빠지게 돼 있어 가지고 뭐 책이나 맵을 넣어야겠네요. 지도 같은 거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수석 쪽인데요. 조수석 밑에도 수납 공간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덮개가 또 있어요. 그리고 깊이는 운전석보다는 좀 깊지 않고, 하지만 덮개가 있다는 거. 도어 포켓도 갖추고 있고 이렇게 안쪽까지 깊이 파놨어요. 2열 도어 포켓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컵홀더가 없어서 여기가 컵홀더 대신 써야 될 공간이 돼요. 네, Q2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Q3와 많이 비슷하죠. 콤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계기판도 보시면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서 지금 지도를 전체를 다 띄워봤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얘는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진 않아서 스티어링 휠은 일반 3스포크에 3시 9시 방향 스포크에 버튼들이 많이 있는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아래로 숨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대시보드에는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지금 살짝 보이시죠? 이거 밤에 찍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쪽에 대시보드랑 센터 터널 양 옆에 벽에만 들어옵니다. 센터 페시아가 운전석 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죠. 그래서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하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차는 첫 번째로 초점 맞춰진 부분은 운전자하고 1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페시아는 보면은 송풍구 아래로는 드라이브 셀렉터라든지 아니면 비상등 버튼, ISG 오프 버튼,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ESC 활성화 비활성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 장치가 중단에 있는데 열선만 3단계로 켤 수가 있고, 에어컨은 좌우 독립식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12V C가잭하고 USB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컵홀더인데 컵홀더에 키 꽂이가 있고요. 아예 이걸 제거를 하면은 컵홀더 전체를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키는 아우디의 옛날 키는 이 폴딩 타입인데 그래도 버튼식 시동이에요. 시동 버튼은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볼륨이라든지 트랙 선곡할 때 7단 에스트로닉 DSG가 들어갔고, 잡아보면은 잘 잡혀요. 아주 마음에 드는 이 골프공 같은 기어 노브 좋아요. 가죽 부츠 타입으로 잘 마감이 돼 있고, 밑에는 또 손글씨 인식하는 목적지를 여기다 쓸 수도 있죠. 콤팩트 SUV임에도 이런 것도 다 빼놓지 않고 집어넣었어요. 하단엔 그리고 버튼식 사이드 브레이크랑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잡아보면은 뭐 마침 맞습니다. 림의 직경도 좋고 크기도 차급에 적당한 것 같아요. 9시 방향 스포크에 있는 뷰 버튼으로 저 디스플레이에 띄우는 메뉴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엔진 회전기와 속도계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띄웠는데 아예 지도를 크게 띄울 수도 있고요. 또 위에서 바꿔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통화 목록, 전화기 연결했을 때 이거는 인포테인먼트 채널, 또 이거는 트립 컴퓨터여가지고 얘가 공인 복합 연비가 15.1이나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 주행에서는 14.5. 첫 번째 장점은 뭐니 해도 핸들링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효율성,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애드블루도 물론 적용이 됐고 이런 정보들을 다양하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전히 냉각수 온도하고 또 연료량은 저렇게 띄워주고요. 요 내비 음량, 이건 이제 음량 조절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크진 않네요. 그리고 음성 명령 보이스 컨트롤 보이스 코맨드도 되는데 많은 메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취소. 이 센터 디스플레이의 메뉴를 보자면 이 아우디의 구형 패널은 여전히 터치가 되질 않아요. 여기 이 버튼으로 돌리고 눌러서 클릭해야 됩니다. 돌려보면은 이렇게 주르르륵 도는 게 보이시죠? 차량에 가보면 드라이브 셀렉터인데 개별 설정에 가보면 얘는 엔진 변속기와 스티어링만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변속기 3가지 중에 그리고 스티어링도 3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보면 얘는 이제 아우디 프리센스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전방 충돌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 충돌할 것 같은데 운전자가 조작이 없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고 지가 직접 제동합니다. 얘가 근데 백으로 가려면 이걸 눌러서 꼭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오디오도 괜찮았어요. 스마트폰 미러링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이 되고요. USB 포트하고 옥스 단자 꽂는 슬롯이 있습니다. 와이드 타입의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가뜩이나 얘는 프리미엄 트림이라서 루프 라이닝이 검정색이거든요. 루프 라이닝도 그렇고 이 실내 마감도 지금 검정색인데 그래서 더 이 선루프의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를 연 상태에서 이 선쉐이드도 아예 수동으로 칠 수도 있고 쓸모가 많겠습니다. 네, 더 뉴 아우디 Q2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Q3 스포트백 키와 같죠. 폴딩 타입이고 요즘 아우디 키와는 좀 다른 옛날 키입니다. 버튼은 뭐 잠금 해제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는데 트렁크는 열어도 전동식은 아니에요. 이렇게만 열립니다. 그래서 손을 한 번 더 들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얘도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리어 램프에는 적용이 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향지시 등이 주르륵 켜지죠. 이거는 그리고 비상등을 켜든 아니면 방향지시 등을 켜든 마찬가지입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근데 얘가 트렁크를 닫을 때 안쪽에 핸들은 양쪽에 모두 뚫려 있는데 닫을 적에는 좀 무게가 있어요. 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뭐 여성이나 좀 힘이 좀 약한 유저라면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 공간은 B세그먼트 컴팩트 SUV에서 볼 수 있는 뭐 평범한 수준인 것 같고요. 바닥은 한 단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는 아니고 지금 오디오 우퍼가 장착이 돼 있고 여기 뭐 DNM의 프리미엄 사운드 솔루션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네요. 그리고 저거는 타이어 펑처 키트고 그리고 이 바닥도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LED 트렁크 램프가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긴 요즘 보여드렸었던 Q7이나 Q8에서 봤었던 긴 LED 램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트도 갖추고 있고요. 트렁크 고리는 이쪽은 빨강색 그리고 저 안쪽에는 네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여기도 고리가 또 하나 있네요. 이쪽 바닥에 12V C가찌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을 좀 보여드리자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면 한 번 더 좀 더 깊이 쓸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레버는 여기서 밀면 되는데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확장성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은 차박도 가능하겠네요. 저 앞에 1열 시트 뒤쪽 공간만 메꾼다면은 충분히 차박도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Q2 2열 시트에 앉았고요. 협소한 느낌은 좀 있죠. 앉자마자 느껴지는 부분은 이 시트의 여기가 꽤 불룩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1열 시트 요추받침 조절하듯이, 물론 이 Q2의 앞자리는 요추받침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시트가 좀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고추 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이 거의 완전히 닿습니다.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편하다고 받아들일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서 있어 라고 받아들일 분도 생길 것 같아요. 센터 암레스트는 없고요. 그리고 가운데 성인이 앉기에는 그래도 여기를 꽤 파놔가지고 어떻게든 앉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프로펠러 샤프트 지나가는 자리가 많이, 얘는 앞바퀴 굴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튀어나와 갖고 다리를 꽤 벌리고 앉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걸려요.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좀 쿠페스럽게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이 쿼터 글라스는 해놨습니다만 C필러가 역시나 두껍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좀 걸리겠다. 그거 외적인 부분은 이 루프라인도 좀 완만하게 좀 떨어지긴 해서, 근데 이건 뭐 그렇게 걸리진 않네요. 이 2열 시트가 1열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2열에서 전방 내다보는 게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윈도우는 모두 원터치예요. 다 내려가죠. 창문도. 그리고 이 도어 여는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보면은 이건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완전 플라스틱.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나 좀 4,624만 6천원 값을 주고서 사기에는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무릎 공간도 보면은 주먹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좁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헤드룸은 여기를 지금 꽤 많이 파놨거든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네, 이제 더 뉴 아우디 Q2 35 TDI 프리미엄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아주 솔직하게 디젤 엔진을 깨우네요.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도 꽤 있습니다. 소리가 최근에 탔던 디젤 2리터 디젤 차 중에 가장 정확하고 솔직하군요. 그리고 진동은 소폭 운전대 통해서 전해집니다. 뭐 페달이라든지 시트 통해서는 거의 없고요. 페달 통해서도 살짝 있네요. 바깥에서 들었을 적엔 더욱더 그런 디젤차 소리가 아주 정확하게 들렸는데 안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이 송풍구는 이거는 그냥 이 안쪽은 그냥 뱅글뱅글 돌고 이 바깥으로 돌려서 지금 이제 막은 거고 이렇게 하면 열고, 얘는 이제 2리터 터보 디젤 엔진 뭐 T1에서도 봤었고 또 Q3에서도 봤었고 두루두루 쓰는 그 150마력짜리 터보 디젤 엔진이고요. 맞물림 변속기도 7단 DSG 7단 S트로닉입니다. 얘도 그리고 이 재난 방송 경고가 수시로 와가지고 이거 아주 성가셔요. 활성화 비활성화를 할 수도 없고, 추가 정보를 봐도 뭐 그냥 이거 코로나 때문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는 건 여전히 아주 신경 쓰이는구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만났던 디젤차 중에 가장 솔직하네요. 내가 디젤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소리 들리는 거는. 얘가 그리고 타자마자 느껴지는 게 이런 서스펜션 느낌이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 통통 튄다는 느낌 있죠? 그런 거가 굉장히 잘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냥 타보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승차감 별로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신 달리는 재미가 있어 라고 받아들일 분도 있는데, 이건 좀 차를 좀 몰아붙여 보면 달려보면은 유럽차스러운 느낌이 되게 잘 느껴져요. 그리고 결코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 디젤 엔진 소리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풍절음도 상당히 잘 들어와요. 지금 뭐 A필러 쪽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썬루프가 열려서 소폭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면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꽤 들어오는 편이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그렇고요. 근데 이 모든 게 달리는 재미로 상쇄가 됩니다. 차에 롤링 같은 것도 제법 있는데 근데도 이게 그냥 막 허덜덜덜덜 막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차가 좀 쫀쫀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어요. 땡땡해지는 거 있죠. 차체가 스트레치 될 적에 느껴지는 게 상당히 자신감이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인상 깊은 부분은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인데 이 운전대로 조향하는 것보다 좀 더 명민하게 기민하게 돌아나가는 거거든요. 기어비 설정을 달리 해갖고, 또에 따라서도 고속에서는 운전대를 살짝 움직인다고 해서 차가 갑자기 막 휘청대고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확한 스티어링, 정확함을 넘어서 좀 더 칼같은 조향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이건 그리고 꼬부랑길에서 더욱더 잘 느껴지던데, 이게 이 Q2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기존에 탔었던 그 느낌 그대로긴 한데 좀 더 이 Q2 성격에서는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티구안에서는 사실 부족하다, 언제까지 150마력 쓸 건가 라는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이 Q2에서는 이 150마력 최고 출력 내는 엔진이, 터보 디젤 엔진이 그래도 꽤 필요 충분한 힘을 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확실히 노면의 충격이나 이런 진동 같은 건 꽤 잘 전달해요. 제가 지금 뒷자리 시승도 하고 해봤는데 뒷자리에서 느낄 적에는 차의 움직임이 좀 크게 느껴졌거든요. 1열 운전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차가 좀 통통 튀는 게 다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열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금도 턱을 넘을 적에 얘가 확실히 휠 트래블이 서스펜션 트래블은 길어요. 그래서 이런 턱 넘을 때라든지 아니면 웅덩이 들어갔다 나갈 적에는 아래 움직임이 제법 있는 편인데 그게 1열보다 2열에서는 더 느껴지는 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느껴지는 거는 이 허벅지 받침이 많이 짧아서 뭐 앞에 한 주먹 한 개만큼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헤드룸이라든지 숄더룸도 괜찮고, 이 차가 디젤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내로 유입되는 그런 배기 사운드가 제법 좋네요. 저 그래서 좀 전에 본사에도 확인을 한 게 이게 지금 설마 인공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있냐라고 확인을 할 정도로 그런 배기 시스템, 배기 소리가 좀 좋습니다. 아래에서 전해지는 진동 충격 같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열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이고요. 멈춰있을 경우에는 근데 1열보다 2열에서 전해지는 진동 그런 게 더 적은 건 있고요. 시야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정면도 그렇고 측면도 얘 거기다가 창문이 다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리어 커터 글라스는 뚫려 있는데 이 C필러가 두껍죠. 굉장히 두껍죠. 그래가지고 이게 차를 힘이 써 보이게 하는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2열 탑승객에게는 그래도 좀 더 가릴 수가 있다. 뒤를 쳐다볼 적에는. 2열에 근데 아이를 태우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겠어요. 이런 아래의 텅텅거리는 것. 얘가 물론 앞에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긴 한데 그거와는 별개로 그냥 차에 떨어지는 느낌 자체가 지금 휠 트래블은 길은데 그걸 잡는 댐퍼는 좀 더 세게 잡다 보니까 이럴 때도 그냥 투둑투둑 그냥 완전히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서스펜션이 그 충격을 감쇄시키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 스프링은 늘었다 줄었다를 하는데 그걸 댐퍼가 그냥 부드럽게 잡아줘야지 충격이 실내로 전해지는 게 없을 텐데 좀 단단하게 설정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ISG 활성화 돼가지고 차 시동 꺼질 적에는 꽤 진동은 잘 다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토 스타트 스톱이 활성화 될 때도 1열에서는 그 소리 때문에 소리가 좀 가깝게 들리긴 했는데 2열은 1열보다 좀 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컵홀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이 도어 포켓을 이용해서 꽂아뒀는데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이 Q2 같은 경우는 Q2는 2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는 없다. 배려한 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딱 싱글 라이프를 위한 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은 뭐 아예 그 자식들 출가한 부모님들, 근데 이 중장년 부모님들이 좋아할 그런 승차감은 또 아니어서 젊은 차긴 한데요. 4,242만 4천원이라는 가격을 볼 때 이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는 그걸 두들겨 보면은 뭐 팰리세이드까지도 넘볼 수가 있는 가격이어가지고 뭐 여러모로 거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떨어질 때도 보면 맨홀 뚜껑 같은 것도 떨어지기만 해도 퉁퉁까지는 아니고 툭툭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제 움직임이 보이시죠 지금. 그리고 이게 후방 시야가, 저는 지금 이걸 펴놨는데 헤드레스트를 1단계로밖에 뽑지를 못하거든요. 헤드레스트를 만약에 뽑으면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룸미러로 바라보는 후방 시야가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얘가 프리미엄 트림인데도 이 가죽이 좀 울었어요. 여긴 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에 Q3 때도 Q3 스포츠백 때도 가죽 얘기를 좀 꽤 했었는데 이 가죽이 좀 별로다고. Q2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일변이진 않지만 얘는 또 프리미엄 트림이라서 이 검정색 루프 라이닝으로 좀 쫀쫀한 그런 느낌을 더했죠. 아무튼 소재, 구성, 공간 전부 다 그 가격을 생각할 때 가거나 안 가거나, 지금 보세요. 여기가 이제 많이 빨래판인데 이 우당탕탕 하는 느낌을 대다수의 운전자는 그렇게 좋아할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 와중에도 이게 되게 일관돼서 차의 한계에 가까워지는 그 임계치 가는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느낌? 이게 그냥 갑자기 아니야 괜찮아 괜찮은다가 갑자기 팍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쭉 가면서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차를 운전할 적에 이제 운전자가 차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Q2는 상당히 좀 옛날 차스러운 건 있는데 그럼에도 운전자한테 그럼에도 차의 능력에 대한 거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차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터보 디젤 엔진도 차의 중량도 가볍고 크기도 작다 보니까 달려보면 가볍게 치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이 단지 그 배기 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뭐 수두룩하게 여러 차에서 경험해본 엔진인데 Q2에서는 좀 소위 그 요즘 디젤 게이트 이후의 폭스바겐 그룹 디젤 엔진의 느낌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멀멀한 느낌이 얘는 없네요. 그냥 가속 페달 밟으면 터보레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터보레그는 있는데 근데 그냥 왜 이래 뭐 엑셀 온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터보레그를 지난 구간에서.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밟으면 그 디젤 엔진 특유의 초반에 이제 좀 설설 기다가 커다란 토크가 튀어나오면서 차가 팍 하고 부악 하고 나가는 거 있죠. 그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줘가지고 그게 좀 이색적이네요. 그리고 조향성은 어디서 더 느껴지냐면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경험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기둥을 돌아갈 때 그 기둥을 한 포인트를 정해놓고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선의 각이 좁아요. 이게 단지 휠베이스 짧고 작은 차니까 그러겠지 했는데 제 골프랑 비교를 해봐도 이상하리만치 얘는 이 짧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돌아 나갈 적에 기둥과 저 2열 문고리 지나서 이제 휠하우스 블록 튀어나왔잖아요. 저기가 거의 기둥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는 걸 보고선 와 이게 무슨 꼭 리어 엑셀 스티어링처럼 뒷바퀴 조향처럼 이렇게 유턴할 때 도움을 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보이시죠? 이 이 대시보드랑 이 센터 터널 주변에만 들어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이 상당히 이 Q2에서는 조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 MQB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 이 차체의 설정에서 오는 게 첫 번째 요소긴 하겠으나 그거 플러스 이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가서 차의 움직임을 더욱더 좀 명쾌하고 발랄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 미니 컨트리맨이랑 비교할 수가 있겠는데 컨트리맨이랑은 또 달라요. 컨트리맨은 뭐 JCW가 아니어도 일반 컨트리맨 디젤을 타더라도 그런 약간 미니스러운 느낌을 많이 남겨뒀잖아요. 근데 얘는 물론 아래의 움직임이라든지 좌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도 그런 건 있으면서도 적어도 조향성만큼은 미니 수준의 그런 조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아우디만의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빨래판 이 느낌이 지금 전하잖아요. 거의 뭐 거르지 않아요. 아우디스러움은 좋아. 근데 승차감은 미니보단 덜 단단하면 좋겠어, 컨트리맨보단 덜 단단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 차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공간 활용성도 컨트리맨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성은 걔가 더 좋습니다, 컨트리맨이. 그리고 X2와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것 같아요. 실내 공간도 그렇고 조향성적인 부분에서도 얘가 좀 많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게 전에 A5 스포츠백 탔을 때 야, 이 정도면 3 시리즈랑 비슷하거나 3 시리즈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더 나은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우디의 핸들링이 되게 좋아졌네요. 이 Q2 타면서 또 느꼈습니다. 브레이크는 유격 없이 바로 밟히는데 뒤가 좀 뜨는 건 느껴집니다. 예, 앞이 노즈 다이브가 좀 생기는 편이에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좀 휠 트래블이 서스펜션 트래블이 아주 없는 짧은 차는 아니에요. 스프링이 늘어나는 그런 폭, 그런 마진을 제법 그래도 둔 차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는 역시 좀 SUV스러운 느낌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이 차는 해치백을 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꽤 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아우디 Q2는 완전히 구성된 가족을 위한 SUV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싱글 라이프나 아니면 부부만, 커플이 탈 수 있는 그런 차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첫 번째 장점은 핸들링, 두 번째 장점은 연비, 세 번째는 이 예쁜 스타일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나 이런 패키징 자체도 나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보다는 그런 유니크함, 그리고 또 도심에서 가볍게 상큼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원한다면은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뉴 아우디 Q2 35TDI 프리미엄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